월급으로 500만 원을 받으려면 직장에서는 몇 년이나 존버를 해야 하는지 아세요? 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월급 500만 원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기업의 경우 평균 11.1년,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15.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우리가 보통 20대 중후반에 취업을 하니까 거의 40세가 되어야만 월급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로 이 비율이죠. 존버한다고 해서 누구나 월급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월급 500만 원 이상을 받는 그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조사 대상 기업들의 전체 직원 가운데 월급 500만 원 이상을 받는 직원의 비율은 평균 12.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으로 500만 원을 받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보면 200만 원대 월급을 받는 사람은 전체의 45.3%, 300만 원대 월급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30.6%였으니까 약 76%. 그러니까 직장인 4명 가운데 3명은 200~300만 원대의 월급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는데 또 물가는 너무 올랐죠. 생활비로만 쓰기에도 사실 이 금액은 빠듯한 금액이죠. 그런데 또 문제는 직장에서 10년 이상을 존버한 다음에 상위 12%에 든다고 해도 이게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10년 이상을 존버하면 여러분이 이제 40세가 될 텐데 이땐 2030 시절에 들어가는 그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주담대도 있을 것이고 자동차 할부금, 각종 보험료도 있을 것이고 결혼하신 분들은 기본 생활비 증가는 물론 육아에 들어가는 돈까지 어마어마하죠. 40대가 돼서 월급으로 500만 원을 받아도 한없이 모자른 게 현실이죠. 이것도 역시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바몬 데이터에 따르면 월 평균 알바 비용 50만 원을 더 벌기 위한 40대의 아르바이트 입사 지원자 수가 2년 전 같은 기관과 비교해서 무려 3.6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제가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은 결론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그 결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데이터들은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뽑아왔습니다. 이 책은 실질 구매력 1위인 70년대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의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있는 책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부업을 하든 그 미래 방향을 정할 때 꼭 참고해야 되는 게 뭐다? 데이터잖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직장 생활에만 집착하는 순간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것과 회사를 다니면서는 부업을 해야 하고 언제든지 여러분은 창업할 수 있는 준비, 환경을 끊임없이 만들어 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회사원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창업하는 것보다 더 쉬울 것 같으신가요? 혹시 나를 속이는 표현에 뭔가 세뇌가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를 들어가기만 한다면 인생 끝이다.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과거부터 수많은 미디어에서 그렇게 말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자세히 고민해보지도 않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께 좋은 회사에 최소 5년 정도는 꼭 다녀달라라고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회생활용 커뮤니케이션의 초석을 다질 수도 있고 계약서, 품위서, 인보이스 같은 이런 양식을 쓰는 방법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 또 좋은 사수를 여러분이 만나서 여러분 전문 분야와 관련된 그런 스킬을 전수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무려 이 모든 걸 돈을 내지 않고 돈을 받으면서 배울 수 있는 곳이니까요. 회사라는 곳이. 이 많은 직장인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절대로 사람을 자르지 않아 라는 생각입니다. 이 말은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니죠. 어떤 형태로든 해고는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업혁명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장에 사람이 한가득이었죠. 모든 일을 공장에서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1000명이 하던 일을 100명이 하게 되면 자연히 900명은 일자리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귀에 너무나도 익숙한 그 AI가 현재 그 위협의 자리를 담당하고 있죠.
AI가 뭔가요? 사람을 대신해 자동으로 일을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바꿔 말하면 AI는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방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요. AI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과거 공장 자동화 그 시절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대량 해고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 20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당시 600명이었던 주식 트레이더들이 컴퓨터 자동 거래 소프트웨어 AI가 도입됨에 따라 2명을 남기고 전부 해고됐습니다. 이게 바로 회사라는 조직입니다. 회사는 여러분의 것도 아니고 대표이사의 것도 아니에요. 회사의 주인은 주주잖아요.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 얼굴도 모르는 여러분의 개인사나 감정까지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 정리해고를 하는 일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아마 조만간 회사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팀이나 인력부터 굉장히 빠르게 정리해고가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대기업에 남아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정리해고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소한 안심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공부하고 스킬 쌓고 부업을 하고 호시탐탐 사업을 꾸려나갈 그런 머리를 우리가 같이 좀 굴려봤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무런 준비 없이 자이든 타이든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 정말 대책 없는 현실이 펼쳐질 겁니다. 그때 가서 뒤늦게 사업을 준비하고 기획을 해봐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조급함이라는 씨앗 때문에 될 일도 잘 안 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자. 오늘 이거 한마디는 꼭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 부업과 창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영상에서 제 경험과 사례를 담아서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껏 여러분께 방금 말씀드린 결론, 직장 다니면서 부업을 하고 결국 언제든 창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 결론은 데이터가 있었기에 나올 수 있는 결론이었죠. 여러분도 이런 양질의 데이터가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만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 책은 여러분이 3040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슥 보고 끝내는 책이 아니라 계속해서 곁에 두고 참고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감사하게도 이 출판사에서 책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여러분께 10권을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댓글 중에서 하트를 가장 많으시는 분들 순서대로 10분께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댓글 남기실 때 뭐 이메일 주소 이런 거 절대 안 남겨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압도적인 페이프로즈였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na na na